안녕하세요, 군뜨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자기소개서 끝내기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자기소개서. 일단 많은 분들이 어떻게 어떤 소재로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되는지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. 일단 자기소개서라고 하면 첫 번째는 가정환경, 두 번째 성장 과정, 세 번째 지원 동기, 네 번째 자아 표현인데요. 육해공군에서 이렇게 네 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쓰라고 이렇게 정해놨어요. 그렇기 때문에 보통 1번이랑 4번 같은 경우는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. 자아 표현 같은 경우에는 국가관, 안보관 이런 내용을 주로 쓰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좀 많이 정형화되어 있죠, 패턴이.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는 쉽게 쓰실 수 있고 1번 같은 경우도 그렇게 쓰시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. 하지만 2번, 3번 질문을 정말 많이 주세요. 성장 과정이랑 지원 동기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. 일단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자기소개서가 일단 저 때만 해도 그렇게 많이 경쟁률 높지 않아서 괜찮았는데 특히 한 2016년, 7년도 들어오면서 경쟁률이 정말 많이 높아졌어요. 직업군이 지원하시는 분들이. 그래서 일단 경쟁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필기만 잘 보면 합격이다 이런 말이 거의 대다수였는데, 그리고 면접은 그냥 손발만 있으면 다 합격하는 거 아니야, 서류 전형 이런 거 필요 있어?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. 저 때만 해도 그랬어요. 하지만 경쟁률이 올라가면서부터 이 서류 전형인 자기소개서랑 그냥 면접 이런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됐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2014년이었나요? 15년에 윤일병이랑 임병장 사건이 있었죠. 2014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윤일병과 임병장 사건으로 인해 간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지 이런 간부의 역량을 많이 평가하고 싶은 게 실제 이 모집 요강에도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내가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오로지 이 서류랑 면접밖에 없어요. 서류라 하면 이 자기소개서죠.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정말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추후 특강도 계속 찍을 예정인데 성장 과정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자기소개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? 어떤 소재를 따와야 될까?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, 첫 번째, 학교 생활기록부에 답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학교 생활기록부 초, 중, 고 한 통씩 꼭 떼셔가지고 담임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한번 읽어보시고, 그 다음에 이때 활동했던 내역이 다 적혀져 있거든요. 내가 무슨 반장을 했다, 반장 아니더라도 체육부장 같은 걸 했다, 아니면 환경부장 같은 거 했다, 이런 내용을 한번 메모장에 한번 쭉 적어보세요. 그래서 좀 키워드를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. 키워드를 설정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. 그래서 메모장에 쭉 적어 놓으신 다음에 키워드를 토대로 이 에피소드를 이제 추후에 얘기를 할 건데, 에피소드를 어떻게 잘 이끌어내느냐, 이게 핵심이거든요. 그래서 학교 생활 기록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두 번째, 일단 자기소개서는 우리 일대기를 쓰는 게 아니에요. 내가 언제 태어났고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디서 자랐고 이런 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. 내가 내 이야기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면접관이 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궁금해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즘에 가장 트렌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인성과 대인관계인 부분입니다. 포커스를 여기다 두셔야 돼요. 다른 부분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인성과 대인관계가 많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써주시는 게 좋겠죠. 그래서 이런 대인관계를 잘 형성했던 그런 에피소드를 제시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. 세 번째 연결됩니다. 에피소드를 잘 풀어내자. 나는 인성도 좋고 대인관계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. 그런 거를 근거로 하려면 에피소드가 있어야겠죠. 어떤 사건이나 어떤
일들, 이걸 왜 성장 과정에 쓸 수 있냐면, 내가 그때 이 상황에서 대인관계를 잘 형성해가지고 위기의 상황을 잘 극복하고 일을 잘 처리했었던 이유는 내가 그동안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으로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잘 형성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한다. 이런 식으로 풀어내면 정말 완벽한 자기소개서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 번째, 감정적인 느낌 그리고 그 사건, 이렇게 한번 제가 키워드를 따봤는데요. 감정적인 느낌이라고 하면 일단 반장을 했다고 한번 쳐볼게요. 반장을 했다고. 내가 3학년 때 반장을 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고, 그래서 부사관이 아니면 장교가 나한테 딱 적합하다 생각한다. 이렇게 딸랑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면 정말 비추예요. 비추천. 성취감이나 열정, 아니면 이런 감정적인 부분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를 찾으란 말이죠. 그러니까 지금 반장이란 키워드는 잘 설정을 하셨어요. 1번에 학교생활 기록부안에 답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여기 부분에서 반장이란 키워드는 잘 뽑았는데 이제 어떻게 글을 쓰냐가 핵심인 거죠. 근데 딸라 그냥 반장을 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다.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반장을 하면서 어떤 갈등이 있었는데 그거를 친구들과 같이 갈등을 해소한 경험, 위기 상황이 있을 때 그걸 잘 풀어낸 경험, 그래서 내가 어떤 감정적인 변화를 겪었고 그로 인해서 어떤 큰 뭔가를 얻을 수 있었다. 좋은 경험을 얻을 수 있었다. 그 경험을 통해 내가 한층 성장할 수 있었다. 그렇게 전개를 하는 게 가장 핵심인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런 자격증을 따서 나는 이 보직에서 정말 잘할 수 있다. 이런 좀 업무 능력을 손을 대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좋긴 해요. 사실 내가 자격증 많이 준비해가지고 스펙이 좋다 이렇게 피력할 수 있는데, 저는 보다 자기소개서는 이게 면접하고도 연관이 되잖아요. 그래서 면접 때 저 이런 자격증이 있어서 저는 너무 이 특기랑 저는 잘 맞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피력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면접관들, 저희보다 훨씬 선배이시고 훨씬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는 약간 좀 거만해 보일 수 있고 좀 버릇없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면 내가 그렇게 자격증을 따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피력을 할 것인가.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좀 감정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게 좋지, 직무 능력 같은 거를 손을 대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. 왜냐면 특히 군이라는 좀 더 폐쇄적인 집단에서 이 면접관도 그럴 거예요. 너는 인성이랑 대인관계만 갖추면 된다. 너의 그 그릇을 보는 거지, 그 사람이 어떻게 잘났고 어떤 능력이 출중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다,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일단 군에서 하는 일 자체가 바깥에서 많이 뭔가를 배우고 왔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. 회사도 마찬가지예요. 회사에서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그냥 그 기본 노베이스라고 하죠.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잘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을 뽑는 게 회사 입장에서 더 좋은 거지, 뭐 있고 자기 능력을 막 이렇게 나열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약간 건방질 수 있고, 얘는 좀 자기 능력을 너무 피력하는 거로 봐서는 우리가 이런 것을 알려줬을 때 얘는 잘 흡수하지 못할 것이다, 이런 반감을 갖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사실 자기소개서가 우리 고등학교나 무슨 대기업 들어갈 때 막 1000자씩 쓰는 게 아니에요. 다 300자를 쓰거든요. 이 300자 사실 얼마나 많이 되지가 않습니다. 원고지 한 장이 200자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분량이 아니에요. 그래서 이런 많은 분량이 아닌데 내가 나의 모든 능력을 다 쓰려고 하기보다는 하나의 에피소드만 잘 풀어내도 훌륭한 자소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됩니다. 네, 그리고 이런 자기소개서가 면접이랑 연결이 돼요. 참 이게 무서운 거죠. 예를 들어 자기소개서에서 내가 어느 해외 봉사를 갔다 왔다. 그러면 면접관들이 무조건 물어봐요. 너 해외 봉사 활동에서 느낀 점이 뭐냐? 어디 갔다 왔냐? 어땠냐? 당연히 물어보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소개서는 정말 쓸 때 정말 잘 써야 된다. 왜냐면 일단 자기 이야기를
담백하게 담지 않으면 예를 들어 과장이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대피를 써가지고 좀 허위 내용이 들어갔다든지 이렇게 되면 자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. 그러면 면접장 가서 당당하고 솔직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는 솔직 담백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게 좋다. 그래서 저 이 에피소드를 강조를 많이 했죠. 이게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자기소개서는 임관할 때까지 마음에 품고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또 많이 강조를 하는데, 그만큼 항상 자기소개서를 쓴 내용을 출력을 해가지고 면접 보러 가기 전까지 계속 보세요. 이 자기소개서를 보고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나한테 할까,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나중에 면접 파트에서도 제가 좀 설명을 하겠지만, 면접 때는 압박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. 압박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자기가 자기 구멍을 파는 대답을 최대한 안 하는 게 중요해요. 이게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, 예를 들어 질문이 이렇게 했어요. 너를 잘 챙겨주는 A 상사가 있고 항상 무슨 일 할 때마다 혼내는 B 상사가 있다. 너는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. 그러면 어떤 학생이 이렇게 말해요. 저는 저를 잘 챙겨주시는 A 상사님 밑에서 더 많은 걸 배우겠습니다. 이게 틀린 답은 아닌데 이런 답을 딱 던지면 면접관이 2차 질문을 해요. 그러면 너 항상 혼내는 B 상사는 무시할 거냐. 이런 답변이 오거든요. 벌써부터 압박 질문이 들어간 거예요. 그러니까 2차 질문을 주는 답을 자기가 하면 안 돼. 예, 답을 할 때 딱 거기서 끝나야 돼요. 자, 그럼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까요? 이렇게 답변하면 좋겠죠. 항상 무슨 일만 하면 혼내는 B 상사님에게는 더욱 빈틈없이 일을 잘해서 더욱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인정받고 싶고, 나를 잘 챙겨주시는 A 상사님 같은 경우는 항상 잘 챙겨주시는 그런 칭찬에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군생활에 임해야겠다. 이렇게 딱 말을 하게 되면 군더더기가 없는 거예요. 더 이상 공격, 나한테 2차 질문으로 압박 면접에 해당하는 그런 공격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. 원천 차단을 하라는 거지. 그러니까 원천 차단하지 않고 그냥 무방비하게 딱 하나만 말하는 거야. 그래서 나머지 하나를 공격을 받으면 멘탈이 다 날아가는 거지. 다 부서지고. 이런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. 그래서 면접장에서 정말 이거는 나중에 이제 면접 제가 설명드릴 때 진짜 꿀팁이라고 설명드리는데, 공격받을 짓을 하지 말자.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에서도 내가 공격받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차단하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그걸 차단하기 위한 가장 큰 방법으로 에피소드, 이 에피소드는 감정적인 느낌, 그리고 사건을 중심으로 풀어내는 게 좋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,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